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어제 CS윈드가 상한가 갔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갔다는 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과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CS윈드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예. 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 세계 바다와 땅 위에 세워지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의 뼈대, 즉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자, 바람의 힘으로 터빈이 돌며 전기를 만들 때, 그쵸, 그 무겁고 거대한 터빈을 하늘 높이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거대한 기둥이 바로 풍력 타워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는 결국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사들에게 독보적인 타워 및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제작 납품하여 돈을 버는 회사죠.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포르투갈,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풍력 타워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해상 풍력 시장을 정조준에 인수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리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계속해서 왜냐면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전력 관리주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이 종목은 끝까지 한번 보시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최근 시장이 CS윈드에 이토록 뜨겁게 반응을 했고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떨까요? 자, 그동안 긴 조정을 거치며 바닥권인 4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가 최근 급격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와, 대박이죠. 예. 하방 리스크를 완전히 다지고 고개를 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시장을 발칵 뒤집은 뉴스는 뭘까요? 바로 미국 풍력 발전 제한 조치 효력 상실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시장 정상화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풍력 관련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CS윈드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진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지난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천억 원. 그쵸? 영업이익 얼마예요? 743억으로 시장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하며 기초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 미국 조치에 북미 가동률이 이제 풀가동 수준으로 급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미국 IRA 법안 보조금 수령 규모가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수요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반면 우리가 염두해야 될 리스크 이슈도 있죠 여러분들. 그쵸? 뭘까 여러분들? 작년에 인수한 하부 구조물 공장이 일시적인 생산 중단 여파로 인해서 올해 관련 부분의 외형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에요. 비록 고객사 인센티브로 수익성은 방어하겠지만 실질적인 매출 회복은 2027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치적 상황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변동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자, 차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시장 어때요? 예, 맞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끝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넥스트는 어딜까요? 대부분 말합니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현대차의 잦은 파업, 그리고 또 카카오의 파업, 뭐야 이제는 로봇 자동화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도체 다음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는 로봇을 얼마나 오래 움직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보다 배터리와 전력 관리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어떠한 관련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야, 그래도 상한가를 기록했어. 이 무거운 종목이. 그쵸? 자, 결국은 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상승했던 자리, 이 자리 있죠. 그러면 고점, 저점, 절반. 그럼 뭐냐? 55,000원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55,000원. 55,000원. 이 가격의 안착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쵸? 확실히 안착.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손절은 잡아야 돼요. 5만원 정도. 결국 뭐냐면 얘가 이 매물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가 아직은 쉽지 않은 흐름이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쉬지 않고 거의 한 2달간 빠졌던 이런 흐름에서 상한가로 잡긴 했지만
뭐예요? 기대감에 어제까지 안 팔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개파락을 하니까 다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55,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한 번 더 윗거리는 터져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한가 거래량보다 터져줘. 그럼 보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 매물대는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55,000원 위에서 조금 횡보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보다 남겨진 매물대를 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CS윈드는 단순히 상한가 한번 쳤으니까 따라 사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상단에 쌓여있는 장기 매물벽을 뚫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거래량 기준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내가 언제 비중을 조절해야 할지 명확한 가격 대응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쇼커버링 수급이 추가로 유입될 핵심 맥점이나 하반기 수주 공시정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 기준은 여러분들 평단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잘 보이시나요? 예, CS윈드 아니면 종목이라고 문의드립니다.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핵심 리스크 포인트와 가격 대응 가이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삼전 SK하이닉스 다음 배터리주 사야 되죠. 어떤 종목인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